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7월 4주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부동산 지역은 마포구 대흥동과 구로구 구로동, 마포구 성산동과 서초구 서초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카메라가 또 이렇게. 네, 아무튼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도 항상 이슈가 많았었고 역시나 오늘도 제가 지역 이슈에 대한 부분들 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날씨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씨, 살짝 이런 날씨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날씨에 제가 좀 약간 기분이 많이 업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들도 서슴없이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지역 이슈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지역에 대한 네 가지의 지역을 좀 말씀드릴 텐데 또 우리가 정말 이 속속들이 이게 관계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얹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담아가 보실 수 있겠고 뭐 늘 좋은 내용이긴 하겠지만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은 내용 담아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의 들뜬 기분처럼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증가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월에만 3조 6천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겹쳐지면서 대출의 증가세를 부추긴 것이 원인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7월 4주차 부동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가계대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실질적으로 이 팩트죠. 그죠? 이 시장에 그러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이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과거에 M2 통화량의 증가가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그 부동산 공부를 해보신다고 하신다면은 다들 알게 되실 내용들인데 M2 통화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더욱더 하락하는 것이고 현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뭐 금리 인하 플러스 통화량의 증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물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불보듯 뻔하다. 자, 그럼 반대로 테이퍼링 효과가 나타난다면 테이퍼링이 뭐예요? 돈 회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 그대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만큼 실질적인 소비 심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는데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주거비로 내야 되는 돈 자체가 2배 이상 또는 3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쓸 수 있는 소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경기도 굉장히 얼어붙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지갑을 열어서 외부에 뭔가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테이퍼링 효과.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물론 뭐 스트레스 DSR, 지금 현재 점점점 주담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소득이 높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한도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 집들도 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맞춰서 살 수는 있지만 내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나 또는 내가 현금 마련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때다 싶어서 금리가 또 인하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 것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인 건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와 같이 항상 맞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9월 달이 거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때부터는 점점 실질금리 자체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지금 스트레스 DSR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것들도 미래에 좀 뭔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조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통화량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고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의 가격대들은 당연히 불을 보듯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대체적으로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부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그죠? 자, 3주차 부동산 주요 변동률을 보자면 지난주에요. 수도권 매매가 주요 변동률이 다 빨간색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지금 현재 뭐 0.06, 동작구 같은 경우는 0.10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관악구 이런 데도 강남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한강변 주변 라인들의 강남이 접근성이 좋거나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거나 기타 등등 그 주변에 어떠한 개발 가치가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심리가 많이들 작용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 표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라도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0.06이긴 하지만 서울 0.14 그리고 버블7 지역들 같은 경우 0.17 버블7은 뭐겠어요? 뭐 사람들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겠죠. 전체적으로 신도시,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 다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권도 마찬가지고 5대 광역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좋은 지역들, 선호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라고 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똘똘한 한 지역, 한 채 이런 것들 위주로 더욱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자, 서울 우리가 또 이 서울 2030 세대 지금 물론 2030뿐만 아니라 2030, 40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 그 연령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30대부터 해서 30대 이하 포함해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참 똑똑해졌어요, 그죠? 네. 이 참 우리나라 이 한국인들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뭐 미디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참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참 머리도 좋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세요, 20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정말 밝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20대 때 뭐 하고 있었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벌써부터 20대가 이 시장에 벌써 뛰어들어서 벌써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0대도 40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올해 서울 30대 이하의 생애 첫 집합 주택, 건물, 아파트 등등 매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 분들께서 참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참 부를 많이 축적을 해주신 덕분에 이런 또 20대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워낙에 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과거에는 내수에서만 정말 개천에서 용났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디어 쪽으로만 정말 뛰어나게 뭔가를 하더라도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역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미디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젊은 층들의 이제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2030 청년 세대의 부동산 매수가 행진이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3월, 4월, 5월 달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세도 영끌,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증가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거래량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엄한 곳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결정이 벌써 이미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지역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이 어디다? 서울 중심부 라인들이겠고, 물론 경기권 일부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2030 세대, 이 40 세대가 참 머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엄한 곳에 지금 삽을 뜨고 있거든요. 원하는 지역이 아니라 뭐 자꾸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수도권에 자꾸 멀어지는 이런 지역들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거래량에 대한 그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죠. 2025년도 이후부터는 공급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 거의 뭐 반의 반토막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중심부의 공급 개발은 거의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상한 곳에다가 자꾸 삽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부의 라인들, 수요가 몰리는 쪽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미래를 봐도 뻔하니까. 미래를 봐도 지금 3기 신도시 만들어진다고 뭐 거기에 누가 많이 가겠습니까마는, 물론 갈 사람도 있겠죠. 3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수요층 자체가 움직일 만한 그런 큰 정말 멤버드급 개발, 또 정말 어떠한 정말 내가 가야 될 만한 이슈가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동 자체가 없을 것이다. 자, 필요한 곳에 공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축 가뭄이 굉장히 큰 비상 사태이다. 자, 최저임금도 1만 시대가 넘었습니다. 이제 10,000원대가 넘었죠, 내년부터. 자, 공급 가격의 상승이 우려가 된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고물가, 고임금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또 1만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의 또 인력 부족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 거고. 자,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이 건설사의 인력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급 기간, 공사 기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면 뭐가 늘어나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건설사 인력 부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DSR 시행 전에 빨리 정말 좋은 지역들 빨리 갈아타자, 또는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또 제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또 크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또 지역 이슈도 아셔야 되겠죠. 이 지역 더 좋아지고 있다. 동탄, 자꾸 동탄만 자꾸 얘기 나와요, 그죠? 문제가 이 동탄인데 자꾸 동탄발로 인해 가지고 요 라인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요 라인들에 구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편의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탄 1, 2 신도시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이어서 상부 공간에 공원화 조성을 착수한다. 여기 있죠, 경부고속도로. 여기 어떻게 만든다? 공원 만든다. 이게 하나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요 경북 때문에 1동탄과 2동탄이 단절돼 있어요. 지금 서초구와 역삼동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로 여기가 공원화가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불편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된다.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왕래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불편 사항들이 없어지고 교통체증이 해소되면서 쾌적함들이 더욱더 증대가 된다면 그 주변의 가격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는데 주변의 삶이 좋아지는데 가격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도로 정비 완료 후에 GTX 노선 이용도 더욱더 편리해진다라고 해요. 자, 2026년도 완공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올해가 언제죠? 2024년도예요. 불과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위에 어떤 공원 만들어져요? 네, 좋은 공원 만들어지겠지, 뭐, 그죠? 테마 공원부터 해가지고 축제, 장터 뭐 이런 것들 조성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뭐다? 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불편한 사항들이 하나둘씩 다 거치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라인들까지도 쭉 이어지는 부분들에 장기적인 플랜이 담아져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강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릴지언정이라고 하는 부분 있겠죠. 자, 성동구가 부동산 이슈 중에서는 특히나 이 성동구 의외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3위는 이제 마포, 그리고 용산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재 가격대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어디냐면은 다 대부분 한강권이에요, 그죠? 여기 성동, 용산, 광진, 마포, 동작 요 라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항상 중심부 라인들 위주로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지난해 거래량 반기 만에 벌써 이미 넘어섰고요. 마용성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 주변으로 물방울 효과 나타납니다. 강남권 및 한강권의 재점화 분위기가 지금 현재 솔솔 나고 있죠. 벌써 이미 진행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 아니면 한강변 매수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따로 딱 있고 정해져 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의 공급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경기, 한강권도 눈여겨볼 지역이 많다. 내가 서울이 아니면 무조건 서울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 한강권 라인들은 좋은 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진입할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렇게 빈 곳, 이런 곳. 여기도 한강권 아닙니까, 그죠? 저런 것들도 우리가 여유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로 이동하실 거라고 본다면 범서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구리나 또는 뭐 고양시 일대 일부 지역들 덕은 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네, 벌써 이렇게 얘기를 다 했네요, 그죠? 이게 뭐 이슈가 뭐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1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짧게 굵직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그런 어떠한 그 큰 이슈들을 먼저 미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담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세수 앞을 보고 좀 먼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이나 또는 어떻게 내가 내 재테크를 움직여 볼 것인가 또는 실행해 볼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 여기 MBN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4주차 부동산 이슈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주요 핵심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좀 부동산을 매수하는 연령대를 살펴보니까 뭐 주로 60대나 70대는 좀 팔고 2030, 40세대 이 젊은 수요자들의 매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역, 동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동작구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에 참여해서 정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재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에 참석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얻어갈 수 있지요. 있습니다. 오시면은 뭐 설마 뭐 득이 되겠지 뭐 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항상 움직이는 사람만이 뭔가를 좀 더 가져가는 법이죠. 그죠? 자, 세미나 오시면은 뭐 이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일단적으로는 1차적으로 상담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욱더 심도 있게 그렇게 또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대면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1차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1차적인 상담을 거친 이후에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돈 안 내요. 네, 제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자, 3호선 신분당선 양재 쪽 라인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는 좀 제발 전화를 하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 헛걸음 하시거든요.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02-6007-8336번으로 전화를 해주셔서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에서 생겼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의 자산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 역세권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28.78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17.98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6억 원 선입니다. 네, 신촌과 이대 상권은 물론이고 근처의 홍대 상권까지 이용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또 경의선 숲길을 집 앞에서 누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마포체가 참 좋아하는 지역인데요. 자, 일단 마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한강권이다 라고 하는 거. 수변공원 쪽 라인들을 끼고 있는 쪽 라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몇 안 되는 서울 한강권을 가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한강 어디 움직여지지 않는 부동산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 지역 중에 하나이고 대체적으로 여의도와 용산권 라인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라인이면서 광화문 쪽 서울 종로 라인들의 광화문 라인들도 상당히 가까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을 이용하시거나 차량으로 이동하셔도 충분히 도달하기가 가까운 뭐 30분 이내에 다 서울의 웬만한 그런 대형 업무타운들을 두루두루 이용할 수가 있는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마포 되겠습니다. 주변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원이 많아요.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공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나 상암동만 가더라도 평화공원부터 해서 공원이 보통 한 4개 정도 이상 갖추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연남동을 조금 넘어가서 보면은 경의중앙선이 있었던 지상부에 다니던 그 기차를 지하로 내리면서 그 지상부에 있었던 자리를 공원으로 만든 것이 연터럴파크예요. 경의선이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연터럴파크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뭐 젊은 층들 뭐 정말 엄청나죠. 지금 뭐 이 날씨 좋은 날 가면은 엄청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홍대 거리부터 해서 백화점, 멀티몰 이렇게 병원, 삶의 만족도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당연히 다 갖추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사람들이 항상 삶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편의시설들을 주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마포도 마찬가지로 용산이나 강남 못지않게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제가 그중에서도 제가 이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청파, 제가 여기 추천드리는 여기 대형 5구역 있죠. 여기는 인근에 보시면 염리 4구역, 5구역, 도화, 공덕, 청파, 신수 이런 라인들 지금 현재 보시면 대부분 다 투자 금액이 얼마다? 4억 다 이상 들어가요. 투자 금액이. 그렇죠? 근데 그런 지역들인데 제가 왜 여기 대형 5구역을 추천드리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교통 좋으면서 이렇게 주변에 재개발 얘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3억 이하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투자한 금액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다. 한강권이고요. 자,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대흥동 18-60번지 일대 35,691제곱미터 정도 수준으로 신속 통합을 기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반대가 더 많았다. 왜? 공공재개발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바꿨습니까? 공공재개발에 반대가 많아서 올해 3월 21일 날 해제가 되었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 있었던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지역은 신속통합으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신속통합으로 다시 진행을 해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공공보다는 민간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바로 염리 4구역이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염리 5구역인데 여기에 피가 4억이 거의 5억이에요. 거의 5억. 근데 여기는 현재 3억 투자할 수 있다. 합리적이죠. 굉장히 뭐 입지가 뭐 별 차이 납니까? 별 차이 안 나죠. 주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벽돌집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건축 권령 자체가 30년 이상 되어 있는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이런 달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미지와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요지 중에 요지에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에 이런 동네가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른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을 그냥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흥 5구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3월 21일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투자의 적기다. 천세대급 예정으로 마포권 사업 중에서 사업성 높은 지역으로 손꼽는 지역이고요. 위치도 좋은 지역이지만 일단은 주변에 이대역부터 해서 교통편 자체가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교통편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 공덕까지 가깝고요. 굉장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진행 자체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마포 내 재개발 대비했을 때 투자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이다.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 공실 걱정 없는 임대 걱정 없는 투자처. 주변에 서강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투자처 공실 걱정이 전혀 없다. 마지막 6번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6억 원 이하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면적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다. 정리하겠고요. 그래서 투룸 가격이 얼마냐? 6억입니다. 6억 이하니까 충분히 포함이 돼요. 전세 임대 시에는 3억에서 3억 천 정도의 금액이 무난히 나간다고 합니다. 높은 금액 아닙니다. 이 정도 시세 실질적으로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마용성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신축과 한강변 그리고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인데 이 대흥동 같은 경우에도 한강이 인접하고 있는 마포구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 살펴보면요. 일단은 2호선 서울을 순환하는 노선이죠. 2호선 이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상암 DMC나 용산, 공덕의 업무지구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6호선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인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대나 서강대, 연대는 물론이고 홍대에 있는 이 젊은 층의 수요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7.6제곱미터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4억 500만 원 선입니다.
요즘은 집을 구할 때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로구 일대는 다수의 업무지구 그리고 상업지구가 인근에 밀집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구로동입니다.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구로구라고 한 지역 자체가 물론 1급지, 뭐 이런 상급지 이런 지역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성, 즉 이 수지가 상당히 맞아야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접근하시긴 하겠지만 적은 금액 들여서 높은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결코 지역적인 부분에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 곳을 놓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로구 중에서도 여기 이 터널 있죠? 요 터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신도림 쪽이고요. 여기는 구로예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경계 라인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구로 쪽 라인들의 재개발을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 자체가 노후도가 너무나도 심각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로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정말 무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물론 무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너무 과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증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로구 자체는 성수동이나 영등포구처럼 중공업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토지의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이 구로동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도림 쪽 라인들에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 GTX 노선까지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을 바로 옆에서 보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하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1호선을 이용한다면 어디 가요? 이 1호선 하나만 가지고도요. 광화문 일대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라인들도 가깝게 갈 수 있고요. 용산까지도 6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요. 6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15분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용산의 개발이 정말 크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하철역 하나를 가지고 6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이런 이슈나 또는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 일이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자체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노후도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구로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남구로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 정말 7호선이라든지 1호선 라인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에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신도림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도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신도림이 된 거고요. 앞으로 구로동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발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천변 라인들도 끼고 있고요. 네, 흥분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 GTX B노선 라인들을 갖추게 된다면 세 가지 노선은 트리플 역세권 되는 것이고 서부 간선도로망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주변의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연결성이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여의도 가깝죠? 영등포 가깝죠? 용산 아까 6정거장밖에 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약 60만 명의 네. 그 일자리 종사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G밸리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다. 그래서 임차를 놓으시기가 전혀 걱정이 없다. 지역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오래되어 있는 동네들이에요. 이렇게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랜드마크 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상권들도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상권도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 편의시설 증가는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상당히 충족되어 있는 지역이고 역세권 1구역, 저는 다른 지역 추천 안 해요. 구로구 안에서 역세권 1구역만 그냥 보셔라. 이 지역 빼고는 물론 될 수 있어요. 가능성 높죠. 다 지금 빨간색이니까, 그죠?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후도가 다 기본적으로 20년, 5년, 25년에서 30년 이상 권령을 다 넘긴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구로구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재개발 얘기밖에 없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여기 이거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기 이런 지역들이. 자, 그러면 다 아파트가 되는 지역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지하철역 바로 앞이죠. 그죠? 여기가 바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들보다도 여기를 보셔라. 역세권 재개발 가능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히 기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0년 건축물 비율이 35.3%이기 때문에 매월 지날 때마다 이 비율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뭐 충분히 노후도는 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다. 지상 35층 아파트가 진행이 된다면 2,500세대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410명.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비례율 얘기거든요, 제가. 예, 사업성 얘기하고 있는 건데 비례율이 170% 이상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까? 서울에 이런 지역 없어요. 비례율이 낮으면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내려간다. 투자 금액도 적은데 비용 내는 것도 없거나 또는 조금밖에 내지 않는다. 뭐 그러면 나중에 아파트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다린 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고. 근데 주변에 SK 이런 아파트라든지 신도림 근처나 구로동 자체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비교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제가 굉장히 적다고 했죠. 근데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지금 2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12억에서 13억이에요. 예, 그러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려주시면 아시겠죠? 그죠? 여기 노후도 86, 74.1, 74.1이에요. 엄청 높은 수준으로 노후도가 진행이 되어 있다. 다른 지역 아니고 역세권 1구역 라인들만 보시면 돼요. 자, 답을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역 설명, 주민 설명에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고, 네. 이미 비례율이 너무 높은 지역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지역을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뭐 심심치 않게 이런 현수막들을 많이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GTX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GTX 광역철도망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쪽 라인으로 지나쳐 간다. 임박 단계에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은 곳이고 안정적인 임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는 신축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남다르다. 호재가 많아요. 땅이 좋은 지역이고 교통 호재가 있고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금액이 얼만데 물어보시겠죠. 투룸이에요. 4억 500부터 4억 1000인데 투룸입니다. 여기는 재개발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조금은 다소 좀 낮을 수 있긴 하겠지만 투자 금액이 1억 4, 5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의 임박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구로동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다? 선입견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도 물론 지역이나 주변 조건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지역의 조합원 수와 비례율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구로구 하면 대표적으로 공업단지를 좀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적도를 좀 먼저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구로역 주변에 중공업 지역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시가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기로 했죠.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이 구로동이 또 최대 수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품고 있는 곳이고요. 또 아파트 이름만 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오래된 노후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압력도 그만큼 높다는 점 체크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 거리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마포구는 강북에서 시세를 리드하는 곳 중 하나죠. 경의중앙선은 물론이고 6호선 마포구청역도 도보거리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여기 우리가 또 여기 이 성산동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굉장히 또 큰 규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키포인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 지역도 중요하겠죠. 뭐 가좌역 주변이고요. 성산동 일대이고요. 상암동 DMC 가깝고 근처에 성산 시형 아파트 재건축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곡이나 여의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지역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또 이런 내부 순환로 간선도로망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할 만한 지역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마포 쪽 라인들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대흥동은 1000세대급이었죠. 여기는 그 이상급입니다. 얼마인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동의서 접수 중이고 지금 50%가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 이미 입안 신청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자,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빠르게 동의율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이니까 재개발스럽게 생겼어요. 동네 자체가. 가서 보시면 재개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고요. 이 동네가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 정도 규모이면은 거의 뭐 2000세대급 이상 나오는 그런 단지가 될 수 있겠죠. 이미 가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적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 가자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마포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들어가 있는 곳이면서도 상암동에 좀 인근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특히나 이제 상암동에 이제 월드컵이 뭐 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월드컵 아파트들이 지금 대부분 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노후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24년 넘어서 있는 또는 20년 넘어서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새 아파트가 굉장히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 인근에. 그래서 이제 일단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신축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다. 풍부한 임차 수요는 당연하겠죠. 상암동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도 좋고요. 안정적인 임대가 당연히 좋겠죠. 가자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충분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진행률은 60%를 넘어섰다.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추천 물건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가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면적도 크지만 소유주가 80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500% 이상의 예상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됐을 때 2,500여 세대의 정말 초대형급 메모 단지가 탄생한다. 이거 마포에 없습니다. 이런 단지가. 자, 그리고 50% 이상 동의율, 입안 및 사전 검토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완 단계라고 하니까요. 하나 둘씩 지금 이미 뭐 동의서만 진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구는 끝났고 어느 정도 일부는 이제 입안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단계는 끝났고 신청해 놨고 지금 보완 단계에 있다. 요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1.5룸인데요. 지분이 좀 많이 있죠. 7평에서 8평 정도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금액입니다. 오래돼 있는 집이지만 리모델링을 싹 해놓은 집이니까 굉장히 신축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전세 임대 시에는 1억 4, 5천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 126%에 전혀 걱정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 있다.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이런 물건들. 그래서
새놓으면 바로바로 나갑니다. 여기는 걱정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최저인 금액인 거니까 앞으로 뭐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투자금 회수는 당연히 진행될 수가 있겠고 지금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4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마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 금액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자 역세권 재개발 추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보거리에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여의도나 중심 업무지구까지 20분 되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성산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7제곱미터에서 29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원 선입니다. 자, 지하철 2호선은 물론이고 서초IC나 남부순환로 또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해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서초구로 넘어왔습니다. 강 건너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도 한강권 라인들이 서초구지만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근처에 많은 산업벨트들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일자리 수요가 많다. 지금 그중에서 제가 서초 1동 쪽 라인들을 추천드린다. 보시면은 뭐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교통편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옆에 끼고 있죠. 서초IC 바로 인근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화가 진행이 되면 하나가 합쳐지게 되는 신호 조건이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이고 가깝게 보자면 여기 서초동 라인들에서 뭐 부지, 상권, 교대, 법조타운, 병원, 백화점 다 가깝고요. 주변에 학교들도 이름 나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서리풀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도 개발한다고 하죠. 뭘로? 4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4차 산업 관련되어 있는 AI, 로봇, 바이오, 헬스 이런 것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지금도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더욱더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 자, 남부터미널역 반경 350m 이내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350m 이내에 들어온 쪽 지역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노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뭐다? 25년, 30년 돼 있는 건축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후도가 이만큼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강남 3구는 정비 기반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모아타운밖에 지금 현재로는 답이 없어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려면 모아타운밖에 답이 없다. 지금 현재 일원동 라인들의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원동 라인들 보세요. 지금 얼마예요? 투룸이 7억이 넘죠. 예, 과거에 그 4억, 3억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7억이 넘는다. 왜 넘어요? 모아타운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참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불기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2차, 3차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기에는 서초동이 그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뭐 코오롱 부지, 롯데칠성 부지 개발한다면 뭐가 바뀝니까? 일자리 더욱더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물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인프라 시설도 당연히 더욱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제가 서울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인 굉장히 큰 발전이 기대될 수가 있는 개발 계획이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초동하고 역삼동 요 경부고속도로 인근 이렇게 공원화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로 교통 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은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것이고 좀 더 쾌적한 지역으로 발전이 되는 거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임차 수요는 말해 뭐하겠고요. 직주 근접성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가치 상승에 대한 개발 호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 지역은 특히나 앞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모아타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곳이니까 미리 이 지역들을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액은 3룸 5억 원이에요. 방 3칸이고요. 전세는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 가지고 미리 선점해 놓을 수가 있는 서초구 서초동 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